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강 중간 등세모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칭은 중간 등세모근 제가 말씀드렸었고 구용어로 중부 승모근이죠. 영어로 미들 트라페지우스입니다. 구획은 이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점선을 통해서 제가 중부 승모근 에이리어 정도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시정지로 넘어가 볼게요. 기시정지 넘어가면 기시가 경추 7번부터 흉추 3번입니다. 이 흉추 4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드렸었죠. 경추 7번부터 흉추 3번. 정지가 견봉의 원위부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견봉 거의 끝까지 붙어요. 그래서 보시면 견봉 거의 끝부분까지 붙죠. 그리고 경추 7번부터라 그랬으니까 경추가 7번까지죠. 7개의 경추가 있다. 이렇게 흉추 1, 2, 3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정도 에이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유의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작용은 이제 견갑골의 움직임을 주된 움직임으로 하고 견갑골 제가 6가지 움직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플러스 8가지 움직임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8가지 움직임은 이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이 A, 디덕션, 내전 그리고 A, 비덕션, 외전이죠. 이렇게 두 개가 결국엔 동의어기 때문에 8가지 움직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6가지 움직임 지금 그림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자, 그래서 작용을 보면 견갑골 드림이 내전이기도 하고 구용어로 후인이라고 부르고 위쪽 돌림, 상방회전 이거는 1-1강에서 설명드렸었는데 모든 승모근이 상방회전에 기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견갑골의 안정자 역할을 한다라고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버드 로테이션과 리트랙션, 그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 평가를 해보면 여러분들 중간 등세모근을 가지고 오버 액티베이션,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능형근의 과활성화를 보는 경우가 많고 능형근의 과활성화로 중간 등세모근의 저활성화, 그래서 그런 보상작용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 등세모근 그리고 아래 등세모근 같은 경우에는 약화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어 있고 오버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저도 약화에 대한 내용만 언급을 많이 할 거고, 물론 이 오버 액티베이션도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갑골 내측에서 척추까지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리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구심성 활성화하면 후인이잖아요. 근데 구심성 활성화를 못하면 견갑골이 전인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숄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상은 라운드 숄더일 경우에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스웨이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보상작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했고, 뭐 일반적으로 라운드 숄더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봅니까? 팩토랄 머슬, 가슴 근육근의 단축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거근의 단축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스웨이백이 되면 당연히 중부승모근, 능형근 전부 다 늘어나니까 근막 경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거근은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전거근, 앞톱니근의 구용어죠. 전거근의 상부 섬유의 단축으로 봅니다. 하부 섬유가 단축되어 있지는 않다. 왜? 스웨이백은 견갑골이 전굴 형태를 띠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옆에서 봤을 때 견갑골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를 엔터리어 틸팅,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를 포스테리어 틸팅이죠. 근데 라운드 숄더는 뭐에 속합니까? 엔터리어 틸팅에 속하죠. 그러면은 견갑골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톱니근의 전거근 섬유의 앞쪽, 위쪽 섬유, 상부 섬유는 단축되어 있을 수 있어도 하부 섬유는 오히려 더 늘어나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형근과 상호작용, 당연히 척추의 극돌기에 붙어서 견갑골 내측에 붙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능형근과 상호작용하겠죠. 중부승모근이 늘어지고 약해져 있으면 능형근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스웨이백 자세를 띄우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활성화는 이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과활성화되면 편편등, 그래도 플랫백이라고 하는 게 견갑골이 이렇게 내측으로 모여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가슴 근육근의 약화, 그래서 아까랑 반대죠. 되게 단순하죠. 앞톱니근의 약화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것도 전거근 상부 섬유의 단축, 그리고 능형근과 상호작용해서 같이 단축이 되겠죠. 어깨뼈 이상운동 증후군, 스카플라 디스키네시스죠. 이게 중간 등세모근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뭐 이런 스카플라 디스키네시스에서 견갑골 내측이 메디알 보더가 모이는 형태에 대해서 윙잉 스카플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A타입이랑 B타입, C타입 모두 다르죠. 이거는 정상이고 지금 D는 정상입니다. 아이디얼 포스처. 자,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각이 뜨는 대표적인 윙드 스카플라. 근데 B 같은 경우에 내측 전체가 뜨고 C 같은 경우에는 하각은 안 떠 있는데 상각만 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능형근의 오버 액티베이션으로 유출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간 등세목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이 중간 등세목근의 오버 액티베이션으로 이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얘가 약한지 오버 액티베이션인지 뭐 이런 확인을 하려면은 제가 MMT를 해야 된다 그랬죠. MMT도 하고 가동성 테스트도 하고 중간 등세모근에 대해서 이 기능 약화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적, 동적 테스트를 한다. 이제 도수 근력 검사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머슬 매뉴얼 테스트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 등세모근 같은 경우에 지금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게끔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능형근도 제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 척추의 극돌기부터 견갑골 내측에 붙어 있으니까 능형근 테스트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이 반대로 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견갑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얘가 외회전하면서 상완골이 외회전하면서 견갑골 포스테리 틸팅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엄지손가락 아래로 가게 하면은 상완골 내회전하면서 인터널 로테이션 하면서 견갑골 어떻게 돼요? 엔터리 틸팅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 테스트를 하면 똑같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약한 쪽이 요렇게 하든 요렇게 하든 둘 다 똑같이 나옵니다. 얘가 약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중간 등세목은 MMT를 했어. 약하게 나왔어. 이렇게도 똑같이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구부려서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MMT에서 써먹는 거는 이렇게 많이 써먹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방법이 능형근이 마름근이죠. 신용어로 롬보이드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중간 등세모근 같은 경우에 기능 약화에 따른 기능 향상을 많이 시키죠. 일반적으로 약화에 대한 걸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한 거를 많이 다룬다고 했습니다. 제가 활성화부터 먼저 하는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운동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활성화가 지난번에 상부 승모근, 이 윗등세모근 할 때 제가 레이즈 운동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레이즈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간 등세모근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즈 동작에서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요거나 요거 해야 되겠죠. 그죠? 요 두 가지를 해야 결국에는 거상되거나 하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중부 승모근의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능형근도 같이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레이즈 운동 해당 근육을 타겟팅하기가 좀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중간 등세모근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윗등세모근이 오버 액티베이션 되어 있으면 중간 등세모근에 타겟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스카플러 히모랄 리듬, 결국에는 팔이 움직일 때 견갑골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시키고, 이 운동이 월 엔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지금 발은 안 보이는데 뒤꿈치 붙이고, 원래 다 붙어야 돼요. 얘 무릎을 이렇게 떼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전체적으로 다 붙고, 특히나 견갑면이 전부 다 붙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발, 엉덩이, 견갑면, 허리를 피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플랫하게 붙이는 거고, 이 상태에서 팔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견관절에, 어깨관절에 이상운동 증후군이 발생되는 사람들은 팔을 다 못 올리거나, 올리긴 올리는데 이렇게 팔이 다 펴지질 않습니다.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런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뿐만 아니라 운동을 시키면서 그 승모근들의 기능이, 견갑 상완 리듬이 실제로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저는 많이 시키는 편이고, 제가 자꾸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활성화도 운동이긴 운동인데 강화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으로 접근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견갑을 우리가 후인하는 동작들을 시키려면 상방회전은 우리가 공통작용이니까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상방회전 시키는 운동들 뭐 여기 다 포함되는 거니까, 운동에서 우리가 견갑이 리트랙션, 내전하는 운동들이 대표적인 게 로우가 있죠. 근데 로우, 광배근 운동이잖아요. 근데 광배근 운동하면서 우리가 견갑을 움직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 회원이 혹은 내가 중간 등세모근의 기능 이상이 발견됐다, 기능 부전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로우를 할 때 그냥 광배근만 써서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견갑이 접히면서 뒤로 접히면서
중간 등세모근에 대한 큐잉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페이스풀을 합니다. 페이스풀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어디 운동이 원래? 후면 삼각근 운동이죠. 후면 삼각근 운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견갑을 접었다 폈다 하는 운동들이 되면서 뒤로 후인했다가 전인했다가 반복하는 운동이 되면서 중간 등세모근이 같이 운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 등세모근에 대한 강화 운동을 따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관절 운동으로 많이 시킨다라는 거, 로우나 제가 페이스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다른 뭐 덤벨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응용하실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자, 과활성화에 따른 억제와 이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활성화되는 경우 많지 않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폼롤러를 통해서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 이건 능형근이랑 같이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교정운동학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폼롤러로 하는 거를 흉추 억제라고 표현을 해요. 억제라는 표현이 맞지 않잖아요. 흉추 뭐 가동성 향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흉추 신전에 대한 뭐 기능 향상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흉추 억제라고 했습니다. 흉추를 못 쓰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흉추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추나 요추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흉추의 펌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윗등세모근에 적용했던 것처럼 마사지 볼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 능형근이랑 같이 마사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중간 등세모근이 마름근보다, 그러니까 능형근보다 표면에 있나요? 심부에 있나요? 중간 등세모근이 표면에 있습니다. 표면에. 근데 우리가 한 개만 타겟해서 마사지를 하기는 어렵겠죠. 강도가 과하거나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능형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거지 따로 이렇게 뭔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장 이제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매달려서 이쪽으로 체중을 실으면은 이 어깨뼈가 앞으로 내밈되면서 중간 등 세모근과 마름근이 이완되겠죠. 스트레칭은 이완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 콘텐츠는 이제 아랫등 세모근입니다. 아랫등 세모근 같은 경우에도 오버액티베이션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약화됐을 때 체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기능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 콘텐츠 자체가 구조해부학, 기시정지, 기능 알고 나서 실전에서 체형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케어하는지 간단하게 이 설명을 드리는 컨셉의 콘텐츠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도움이 되길 바라고,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일 근육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상위 레벨부터 가장 문제가 큰 부분부터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볼 줄 아는 시야가 생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하위 레벨에 있는 거 풀어가다 보면은 이 체형 교정이라든지 통증 케어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되겠죠. 여러분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컨텐츠에서 미처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